400자잖아요. 그 400자는 8문장이죠. 그쵸?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8문장이라는 건 내가 할 말이 진짜 이제 할 말을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2갈씩이에요. 이 정도 분량이면은. 그래서 여기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봤는데 편견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얘가 맨 위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최상단에.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다 얘를 따라야 돼요. 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메인 주장이 논지를 요약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요약이에요. 그럼 한 가지로 관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하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고대 그러니까 편입 논술이니까 요 정도 쓸 수 있으면은 편입으로도 이제 고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문제 1하고 문제 2를 같이 보세요. 1에서 제시된 근데 1의 논지를 요약하라 그러고 두 번째 보시면은 1에서 제시된 논리를 이용하여 이제 SNS랑 2와 3을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1이 근거가 되는 거죠. 요거를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근거를 1을 산만하게 쓰면은 이 논리를 이용해서 얘를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요. 라고 설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통일된 논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견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포괄적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를 일반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질문. 자, 이거 편입 시험이에요. 고대 논술도 그렇고 일반적인 편입도 그렇고 제 글을 쓸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 글을 누가 받는가예요. 교수님이 받죠. 그리고 교수님이 받고 나를 합격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죠. 이제 요게 중요한데 내가 글을 그냥 잘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글을 잘 써. 논리적이야. 근데 문제는 성격이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보면 약간 되게 세상에 부정적이고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타입이야. 그러면 암만 똑똑해도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안 데려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 실제로 이게 막 그게 마냥 나빠서 안 데려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데려오고도 욕먹어요. 일은 그러니까 학점은 좋아. 학점 4.3 만점이야. 근데 옛날에 연시대 소리 들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연세대가. 왜 연시대라는 소리 들었어요. 쉬야 할 때 쉬. 왜 그러냐면은 연대 과잠을 입고 지하철에서 노상방뇨를 한 거예요. 지하철 역사 말고 지하철 안에서 이 새끼가. 그래서 연시대 소리 들었어요, 연대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만 잘해도 그럴 것 같은 애는 안 데려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거냐면은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제시문 안에 발생된 문제는 항상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글을 쓰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제 지금 이제 준영이라는 학생이 그래서 조금 고생한 케이스거든요. 요 작성할 때. 왜 그러냐면 고대 그 일반 논술 보시면은 그러니까 연수 씨가 준비했던 그 논술을 보시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매사에 너무 사람이 부정적이고 다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된대. 저거 해도 안 된대. 얘 해도 안 된대.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대가 원하는 거는 진학해. 진학해서 우리한테 배워서 너 앞으로 사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네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얘예요. 그래서 내, 이 학생이 암만 똑똑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고대에서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인간 쓰레기. 이거 원하겠어요? 안 오네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삼으셔야 되고 태도는 기본 태도 자체는 긍정에다 꽂아주셔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문제를 해결을 하지. 다 안 됩니다 하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픽스 의견을 해줄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편견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거를 맨 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안 요구해도 문제 해결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고대는. 근데 편견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조금 애매한 서술이거든요. 왜냐면 영향력이 어떤데 그냥 영향력을 강조만 해?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연우 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돼요. 2갈씩으로 근데 400자 안에 할애를 할 거면은 편견이 어떤데 뭐 어떻다는 건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볼게요. 중립적인 입장일 때, 자, 이미 당황스러워요. 중립적인 입장일 때, 옳은 대답을 할 가능, 뭐가 중립적이라는 건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옳은 대답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없다고 칠게요. 요거를 그냥. 옳은 대답을 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면. 자,
문장의 구성 요소를 자꾸 빼먹어요. 뭐냐면 누가 누가 옳은 대답을 한다는 건데 개인이 사회가 전문가가 빠졌어요. 요거 문장 구성 요소. 요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자, 개인이라고 칠게요. 이게 절반 이상이라면 집단 수가 많을수록 정답률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질문할게요. 자, 편견의 영향력을 강조한다가 연우 씨가 내건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얘의 근거로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봤을 때는 특히나 400자처럼 너무 적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더 그래요. 좀 길면은 이렇게 쓰고 중립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서술하고 이렇게 이유 제시하고 이런 게 돼요. 400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쓰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작동할 때 뭐 옳은 대답을 할 가능성이 뭐 어떻다면 근데 이거는 편견 얘기를 하시려면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 옳지 않은 대답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드셔야 되겠죠. 그래야 얘들이 절반 이상일 때 오답률이 그러니까 정답률이 훼손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옳은 대답을 할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잘. 볼게요. 그런데 옳은 대답을 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일지라도 편견이 스며들게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본문에 스며들게 그런 얘기, 스며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왜냐면은 저게 좀 특이한 표현이라서 이런 거는 가져오면은 되게 눈에 띄어요. 사고에 스며들어 여기. 좀 저런 비유적인 표현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정답률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답률이 그냥 떨어지나요? 그리고 이거 되게 두 개를 뭉쳤어요. 한데 엉기게 만들었어요. 절반 이상인 경우 정답률이 그러니까 훼손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편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구분이 지금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얘는 정답률 유지될 때 이쪽은 정답률 유지될 때예요. 위에는 그쵸? 그리고 얘는 취약점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이 지금 둘이 달라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지금 이제 편견 얘기가 없어요. 이제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견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 밑에 부분하고 얘를 지금 한 대에 뭉쳤어요.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냐면은 앞에서는 옳은 대답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뒤에서는 이제 이게 옳지 않은 대답으로 가정을 해야 구성이 예쁘거든요. 근데 연우 씨는 심지어 여기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오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정답 선택할 가능성보다 높은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쵸? 요거를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오답 냈어. 이 집단도 오답 냈어.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편견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상황 안에서 이거 편견을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일지라도 한마디로 요 상황을 한 번 더 땡겨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같은 결론을 냈어요. 잘못 서술했어요. 자, 일부 사람들은 시민민주주의 수단이 심의를 통해서 편견이 작용되는 상황에서도 정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여기에 이 서술이 틀렸는데 주장했다고 했죠. 근데 주장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주장했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얘기가 없잖아요. 약간 선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지만은 돼요. 사람이 안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상호작용 과정에 편견이 적용되어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만드시고 한계가 있다. 어디에 적용하여? 적용이라는 거는 이 어플라이라는 거는 어디 적용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딘지 없어요 대상이. 문장 구성 요소 또 빠졌어요. 어, 그러므로 이성적 판단을 하기 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막 갈무리 하는 것 같아서 볼게요.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근접하게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하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접한다. 이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연우 씨 글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편견의 영향력을 강조한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편견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에요. 이거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이성 보세요. 인과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성적 판단은 이제 원하는 결과예요. 제시문에서. 이게 부정이 된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예요. 어딨냐면은 진실에 도달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결과라는 거예요. 전제가 아니라 결과라고요. 이제 왜 그 결과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그러니까 본인 주관이 되게 개입이 됐어요. 단어를 변형을 하실 때 동의어나 유의어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한 유의어로 바꾸셔야 되지 내 주관을 개입해서 2차적으로 해석을 함부로 하는 건 좀 위험해요. 보시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경우 전문가나 유능한 사람일 때 아주 어려운 문제 이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없었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나쁠 때라고만 얘기를 했지, 지금 이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은 우린 짐승이 돼요, 그냥. 굶었더니 기분 나빠졌어. 옆에 때려. 이거 돼요? 이거 전제가 이상해요, 지금. 자, 그런데 보시면 항상 글을 쓰실 때 이 제시문 1을 가지고 내가 2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론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로 수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반론 재반박 진술이에요. 논술에서 고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싫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반론 재반박 하지 말고 니네 할 말만 해. 요런 태도예요. 얘네는 왜냐면 애들이 글을 너무 못 쓰니까 반론했다가 재반박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네 할 말만 해라고 하거든요. 반론 먼저 가도 올리지 말고. 그러면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잠시만요. 편견의 이거 약간 세모예요. 왜냐면 어떤 입장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연우 씨 서술을 보면은 음, 편견 문제 있어, 심의민주주의 문제 있어.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 적용하면 정답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앞에서 그러니까 글이 작살이 났어요. 앞에서 평균적인 수치 적용하는 게 옳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이건 좋다죠. 이건 좋다죠. 얘는 아니다죠. 근데 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읽다가 날아간 거예요. 시민민주주의 안 좋네? 그러면 근데 마지막에 이 문장에 유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적용하지 말고 다시 이제 그 다수결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막아놨어요. 다수결은 이렇게 가능성 제시해서 여긴 안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 제시 틀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글이 완전히 경로를 이탈했어요. 뭐 때문인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읽기 편했어요. 굉장히 편하게 잘 썼어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왜냐면 전에 글은 되게 읽기 힘들었는데, 이번 글은 편해요. 자, 볼게요. 이제, 저 준영 학생하고 연우 씨하고 둘이 똑같이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맨 위에 첫 달라 그 첫 문장에 좀 집중을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메인 주장이 있고 나머지는 밑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를 보시면은 대중의 지혜에 열광하는 현상은 어떤 집단이 가진 중간치 입장이나 평균 입장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요 문장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괜찮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둘지는 사실 몰라요.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는.
대중의지에 열광하는 거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좀 지역적으로 잡으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부정할지, 이 집단을 부정할지, 중간 입장이나 평균 입장을 부정할지, 혹은 정확성을 부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읽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연우 씨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은 이게 중립적인 서술, 약간 가치 판단이 잘 안 드러난 서술이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연결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중간치 입장을 반영한 집단이래요. 그럼 중간치 입장 그대로 요 위에 있죠. 얘랑 이제 이거랑 같이 치환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반영한 집단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정확해. 그러면 이걸 서포트하는 문장이 되겠죠. 정확할 것이고 이 믿음은 괜찮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서술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건 판단의 정확성은 오 그래 정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정확성이 지금 관건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울까? 현대사회 이론 중 하나인 콩도르세의 이름이 왜 저래? 배심원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자, 요거를 보고 또 하셔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무슨 생각 드셔야 돼요? 음, 너무 흥미에 집중했어요. 자, 왜 흥미로운지 그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어떤 관련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문에도 그런 서술 있잖아요. 상관관계 나타낼 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쓰면은 사문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양의 상관관계인지 의의 상관관계인지 학생이 제시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관련이 있다라고만 쓰면은 무슨 관련? 아니 근데 콩도르스 배심원 이론이 뭔데 나 저거 몰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콩도르스 배심원 이론을 안 제시하면은 글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우 씨는 콩도르스 배심원 이론이 뭐고 그 이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이론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 정확성이랑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결국에 정확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콩도르스의 배심원 이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연우 씨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모르겠으면 그냥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과의 관계를 보시고 이 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기서 예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가 뭐일 것 같은지, 내가 어딜 봐야 될 것 같은지. 두 문장을 읽었을 때 지금 읽었을 때 들어야 될 생각은 판단 정확성 괜찮은가? 이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배심원 이론 이거를 이제 픽스를 하고 가야 돼요. 밑에 보시면 배심원 이론 나와요. 그 다음에 얘 뭔 얘기예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얘는 O예요. 요 문단 볼게요 이제. 내용 이제 일일이 다 안 읽을 거예요. 이 정도 연습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 문단 볼게요. 요 문단 보시면은 정확하단 얘기예요? 안 하단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할 것이라는 믿음은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그쵸. 거기서 결론이 이미 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럴 때 적절하고요. 이럴 때 안 적절해요. 이거를 요구사항이 한 5,000자면은 쓰는 게 맞아. 근데 400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 제일 열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우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올해 고대 갈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거는 너 갈 수 있어. 이런 소리를 원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연우 씨가 예를 들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50명한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근데 50명이 전부 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답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야 정상이에요. 차라리 그냥 너 고대 떨어져. 그러니까 뭐 예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 올해 고대 떨어져. 연됐어.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일 열받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둘 다 하시면은 글이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메인 주장을 픽스를 해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안 산만해 보이고 싶으니까요. 제 보시면 정확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데 이게 정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안 정확해 이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류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정확하다는 얘기죠. 오류 발생한다는 얘기고, 밑에 보시면은 시민민주주의는 예시예요. 그냥 문단이 길어서 그렇지 위에도 예시고 배심원 이론도 예시예요. 시민민주주의도 예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이런 구조예요. 영어에 정확성 담보 안 돼요. 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로 배심원 이론 주장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갖다 쓰고, 두 번째로 시민민주주의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둘 다 여기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는 문장들일 뿐인 거죠. 배심원이 중요한 거나 시민민주주의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빼면 안 되고 얘가 맨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글을 쓰실 때. 그래서 시민민주주의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 따르는 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쵸? 맨 위에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었냐면 정확한지 안 한지 봤어요. 그러면 대중 따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우 씨가 여기다가 썼어야 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편견의 영향력을 이런 이제 세모 같은 서술이 아니라 얘들이 전부 다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정확히는 근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담보할 수 없다라고 쓰시는 게 표준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비판할 여지가 생기니까. 그래야 얘를 고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뭔지를 찾는 게 당신 과제 중에 하나고 맨 위에 올라와야 될 문장은 이걸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연우 씨가 준비하는 인하대 같은 학교는 이거를 먼저 던져줘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대신에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어긋나게 해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시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제 다른 학생이 쓴 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연우 씨가 문장 구성을 좀 더 멀쩡하게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문항이 뭐였는지를 둘 다 다시 살펴볼게요. 요구사항이 논지를 요약하시오예요. 그러니까 400자면은 생각해보세요. 400자면 한 문단이에요. 그쵸? 한 문단이면은 주장이 하나로 수렴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서포트하는 문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썼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이 서술은 여시 서술보다 제가 봤을 때 별로예요. 문장은 되게 잘 써요. 배심원 이론과 시민민주주의 모두 대중의 판단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썼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시인데 그거 자체도 조금 아쉬운데 예시를 통해서 내 주장으로 수렴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하는 주장을 좀 볼게요. 얘가 하는 주장은 대중의 판단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얘는 지금 이론적 근거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이 학생은. 근데 이론적 근거로 성립 가능한지를 봤나요? 요구하는 게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정확도 문제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그리고 뭘 잘못했냐면 대중의 판단이라고만 적었어요. 대중의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두 개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뭉갰어요. 대중의 판단이 옳을 경우는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해야죠. 근데 안 옳을 경우 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우 씨가 쓴 거랑 이 친구가 쓴 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편견의 영향력이 어떤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죠, 얘. 그쵸? 그러니까 둘이 좀 성격 비슷한 구석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얘도 지금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 안 드러냈어요. 이런 성향인 친구들이 보통 성격이 좋아요. 친구로 만나면. 근데 되게 많이 참는 사람들이에요.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근데 입장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글을 못 써요. 자, 보시면 배심원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연수 옛날에 이 친구랑 비슷하게 쓴 적 있었거든요. 집단의 크기가 자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글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가정할 때라고 썼어요. 지금 이제 대중의 의사결정이 정답을 고르는 구성원.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잘 읽어요. 당연히
좀 더 잘 읽어요. 왜냐면은 좀 더 깊게 읽는 스타일이라서 보시면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한다. 사실이에요. 이거 잘 봤어요. 근데 근본적 취약함이 있다. 분석해가지고 잘 드러냈어요. 문제는 첫 번째, 이 친구가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메인 아이디어로 보여줬죠. 근데 그럼 얘를 서포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뒤에 문장이 앞의 주장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개개인의 능력에 문제 있다 그랬죠. 얘가 얘기한 거는 개인 능력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은 집단 얘기예요. 이쪽은 집단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개인 얘기를 했어요. 개인하고 집단을 둘 다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를 포괄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도 요시랑 좀 패턴이 비슷한데 잠시만요. 개인은 편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에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과반이 넘어가면 대중의 의사 결정도 흔들리는, 연우 씨랑 되게 비슷해요. 보시면 흔들리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부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내가 얘기할 땐 몰라도 이 남의 거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쓰거든요. 둘 다. 자, 뭐뭐 것이다니까 앞문장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패턴도 둘이 되게 닮았어요. 정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나 유능한 사람이 대안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왜 똑같냐면은 제시했다는 거는 누군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시 안 했어. 연우 씨도 아까 보시면은 여기 주장한다고 썼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썼잖아요. 그렇죠? 얘도 제시했다고 했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썼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실제로 둘 다. 둘 다 똑같은 식으로 틀린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하나 더 큰 비슷한 패턴이 뭐냐면은 편견이 들어갔어요. 연우 씨랑 똑같이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글에 편견이 조금 삽입이 된 케이스예요. 어떻게 편견이 삽입이 됐냐면 이런 데서 보여요. 이제 정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 자, 제가 이거 X라고 할게요. 왜 X인지 지금 생각 좀 해보실래요? 맞아요. 심지어 이게 이제 여주 씨 머리에 있는 생각인지 이 글에 있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라고 해도 문제 있다 이 얘기를 했죠. 이거를 보시려면은 이 정확성에 집중을 해야 전문가도 문제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돼요. 전문가는 유능하다가 아니라. 근데 요 학생 글을 보시면은 정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안 높다고 심지어 전면 부정했는데 이 편견 때문에 오작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삽입했어요. 연우 씨 제가 편견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문제거든요. 둘이 똑같아요. 전문가라던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유능한 인재의 말은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요거 이제 그 집단 다수결 문제 있으니까 제시를 한 거지 대안으로 전문가가 나선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가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더 골 때려 여기 연우 씨랑 이것도 비슷해요. 너무 슬퍼요. 보시면은 그들도 편견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능력밖에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자, 부정적이죠. 일단 이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도 해결 못한대.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해결을 못한대. 개인도 문제가 있대.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디스토피아.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되죠. 그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고대에서 배워서 문제를 해결해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면은 안 되겠죠. 이 학생은 붙여줘도 뭐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근거를 가지고도, 그 있잖아, 되게 뻔한 얘기인데, 물 절반 있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없네? 똑같아요. 근거는 똑같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본다고요. 믿어볼게요. 개인이 가진 편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시민민주주의 역시, 이 친구가 연씨보다 조금 잘 쓰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이 시민민주주의가 무엇 때문에, 제가 포인트 잡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게 적절한 서술은 아니에요. 일단 틀렸는데 근데 방식의 서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시민민주주의 역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어떤 포인트인데 이거를 조금 좁게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드러났어요. 보시면은 음, 친구가 뭘 잘못했냐면 이러한 이유로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연수 씨한테 질문할게요. 이러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이제 협소하게 갔는데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편견도 있고 착각도 있고 무능함도 있어요. 근데 연우 씨가 되게 잘 잡은 게 뭐냐면은 편견이 개인한테도 나오고 사회 이제 집단이 됐을 때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편견이 제일 메인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되게 잘 잡았어요. 이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유는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편견은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는 앞에 있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셔서 오답 낼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들이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쁜 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심의하고 각자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자, 누가 도입한 게 아니라 그냥 등장했다고만 적었어요. 그렇죠? 이제 요 학생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도입했다고 쓴 이유가 이 친구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가 도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배경 지식이 잘못 삽입되면은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그 요것도 생각을 공유하는 심의를 통해 개인의 편견 이 고정이죠. 비슷해요, 둘이. 이제 보시면 이제 새로운 편견이 발생해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디테일도 틀린 게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본인 글 아닌데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그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여기도 안 된대? 여기도 안 된대. 그쵸? 둘 다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제 그냥 아수라장으로 둘까요? 요렇게 보이는 글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근데 막 엄청 여기는 요약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약하셔야 돼요. 근데 이 요약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거 가계요를 썼어요. 이제 학생 보여주려고. 잠시만요. 연수한테 여태까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가계요 쓰거나 이런 거 첨삭 준비할 때 항상 이제 좀 동일한 상황을 세팅을 했는데 노래를 틀었어요. 저는 읽을 때 글을. 왜냐면 학생하고 그러니까 노래 트는 거 좋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학생하고 기량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거를 아니까 내가 이제 너무 편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애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같은 거를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능력치를 좀 낮췄어요. 항상. 근데 이제 왜 안 보내지지? 잠시만. 이제 보내드릴게. 연우 씨한테 카톡으로 보낼게. 그리고 그냥 노래만 트는 게 아니라 카페 가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 가서 사람들 진짜 개 시끄럽게 떠드는 카페 가서 봤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멀쩡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좀 깎아서 역량을 좀 깎아서 학생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려고 좀 그래도 신경을 썼거든요. 보시면 지금 저는 뭐라고 썼는지 볼게요. 논지 요약이라고 첫 번째 썼고 그 밑에 주하고 동그라미 박아둔 거 이 부분 보이시죠? 잠시만요. 보시면은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한 이제 뭐 진실을 아마 뺄 것 같아요. 다시 쓰면은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혹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니까 똑같이 부정적이잖아요. 사실 판단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주장하고 연우 씨하고 준영 씨 주장하고 어디가 차이 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항상 비판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지 이성적 판단이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 말꼬리 잡는 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근거가 저는 상호작용이 있는 한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뭘 까셔야 되냐면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도 있어도 이성적 판단할 수 있다. 라던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랑, 그러니까 인과관계 서술을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냥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어도 재심은 그러니까 요구사항 2번 보시면은 사실상 이거를 그냥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NS 어떻게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큐레이터. 일종의 전문가잖아요. 그쵸? 전문가는 어때야 돼? 이거를 묻는 거예요. 설명하라고 썼지만 이 학생 태도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요를 저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근데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부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혼자 살란 얘기예요. 상호작용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쩡한 상호작용, 이제 개인의 이제 무결성 확보,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를 주장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SNS도 거기 신경 써야 되고 큐레이터도 신경 써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썼어요. 보세요. 주장 맨 위에 요 주장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작살나서 제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연우 씨하고 이 준영 씨한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도 보여드리고 나도 뭐 실수하고 지우고 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거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볼펜으로 쓴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지우고. 저는 첫 번째 볼게요. 자, 저는 요 주장을 나머지가 다 수반하도록 썼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배심원 이론에 따르면 이제 개인이 옳은 답을 제시하는 것과 집단이 옳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뒀거든요. 이제 보시면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이제 사회 속 그 개인은 이제 다수결 원칙은 사회 속 개인 의견이 수렴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하고 사회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개인하고 집단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보시면 개인이 문제가 있으면 개인의 합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구성된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개인하고 집단이 둘 다 나와요. 그래서 개인이 문제면 근데 요 사고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은 보세요. 그 고대에서 애를 합격시키고 싶어. 근데 얘가 되게 똘똘하고 괜찮은데 나는 인간이 아니다. 좋아요? 인간 이상하잖아요. 얘도 사회작용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을 또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개인하고 사회를 분리시키면은 대학에서도 분리돼요. 너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것 같지 않은데 고대도 집단이잖아. 여기 왜 들어오려고? 가세요. 네가 대학교 차리세요. 한다고요. 그래서 개인하고 집단에 분리하시면은 좀 대학이 안 원하는 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개인하고 사회의 관계.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개인의 오류 가능성이랑 사회 오류 가능성이 별개가 아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대놓고. 따라서 개인의 정답 선택 가능성이 높아져야 집단의 정답 선택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가계요를. 실제로 가계요는 훨씬 더 간단하게 쓰는데 보여주려고 문장 형태로 쓴 거예요. 이러면 글 쓸 때는 사실상 그냥 글까지 완성이 된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 얘기했죠. 그쵸? 근데 위에 지금 이제 개인 집단 관계,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잖아요. 상호작용하니까 얘들 정답 선택 가능성 요거 관련 있음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볼게요. 연우 씨랑 똑같아요. 정답 선택 가능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은 편견이라고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연우 씨가 잘한 부분은 저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편견을 그 밑에다 분류를 한 거예요. 요 안에다가 지금 카테고리 이제 A하고 B 중에 B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걸 연우 씨는 주장으로 올린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더 포괄적인 얘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 잡은 건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B2랑 B3를 썼는데 이게 체크한 거는 나 이 문장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수정할 건데 라는 표시예요. 저는 뭐 썼냐면 막 뭐라고 열심히 썼어. 개인하고 집단 구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뽑을까 고민했어요. 전문가 예외 아님 했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써놓은 이제 메인 주제랑도 약간 벗어나는 것 같고, 왜냐면 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X를 치고 새로 쓴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진짜. 가계어 쓰실 때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저 책은 뭐지? 잠시만요. 오류는 편견이나 한개인을, 그러니까 보시면 저게 한개인의 착각이나 무능, 개인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개인의 착각이나 무능은 집단 속에서 희석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한 명이 무능한 것 정도는 나머지가 유능하면 이제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편견은 희석되지 않는다. 연우 씨도 편견 강조했죠. 강조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편견은 둘 다 들어가네? 다른 애들은 보시면 이제 그래. 음, 여기 편견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편견, 착각, 무능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편견하고 어려운 문제 얘기 있어요. 그렇죠? 공통점이 편견이죠. 그래서 연우 씨가 편견에 지목한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음, 음, 음. 그 느낌 잘 가져가셨어요. 연수 씨가 조금 뭘 더 해야 되냐면은, 얘를 내가 전에 표로 써봐라 막 이런 얘기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사람이죠. 사람, 편견이에요. 근데 오류는 이 사람이면 둘이 같은 단위예요. 이제 편견 플러스 착각, 무능함까지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집단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도 제시를 했어요. 전문가도 편견, 어려운 문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범주끼리 비교를 해보시고 같은 층위에 있는 애들끼리 그 중에서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보시는 게 좋아요. 공통점으로 편견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편견 좀 중요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똑같이 있죠. 편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 보시면 집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착각하고 무능함 같은 경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연우 씨가 글을 쓸 때 문장 구성 요소를 빼먹어요. 주로 뭘 빼먹냐면은 주체를 빼먹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치면 이런 거에 기브가 있어. 기브가 있으면은 무조건 주는 사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효리가 주었다. 뭘 줬는데 물건이 나오거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거랑 이거를 쓰는 게 의무죠. 근데 둘 다 빼진 않고 하나를 빼요, 항상. 그러면은 읽을 때도 빠져요. 이 편견이 지금 제 착각이랑 무능함하고 얽힌 부분은 사람 단위라는 거. 요거를 못 봐요. 그래야 집단인지 사람인지 전문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주체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그 집단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의 무능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고대가 힌트를 준 거예요. 집단이 됐을 때 희망이 있겠느냐. 보세요. 만약에 무능함까지도 무능함을 개인에도 줬어. 집단에도 줘. 그리고 전문가한테도 무능하다고 해. 그럼 얘네 합이 뭐예요? 무능한 집단.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인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단 속에서 희석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쪽은. 그리고, 그러나 편견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잘 못 뽑아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집단들을 하나로 묶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편견은 희석되지 않는다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강화된다. 한마디로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상호작용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호작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내가 앞으로 글 전개할 게 상호작용이야. 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냐면은 뒤에 SNS 큐레이터 해석하기가 편해요. 보세요. 1에서 제시된 논리를 이용한다 그랬죠. 근데 여우 씨가 1에서 제시된 논리를 하나로 정리를 못하면은 지금 글 어떻게 썼냐면 어 네네. 자,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보면은 이제 SNS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제 트위터 예시 하나, 그리고 페이스북 예시 두 번째 이렇게 했고 결론은 이거예요. SNS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게요. 그냥 일관된 방법 웬만하면 적용하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스마트한 기기들이 가져올 변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이다. 그러면 보세요. 되게 중립적이에요. 요거 서술도 어떤 변화인지 안 알려줬어요. 긍부정 얘기 안 했어요. 그쵸? 근데 긍부정 얘기는 안 했고 이건 네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NS의 확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볼게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해야 돼요. SNS를 활용하여 SNS 얘기했고 SNS 또 얘기해요. 확산된다고 했고 이 확산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확산돼서 뭐 어떻다는 건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보시면 물리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실제 친구들과 손쉽게 소통. 요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확산은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확산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확산이 얘기를 하는 건 사람들과의 소통 범위를 넓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이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쉽게 사귈 수 있다. 그럼 소통 범위 확장을 확산이라고 쓴 것 같죠? 말 그대로 하면서 사교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이런 얘기했어요. 다 좋아요. 그럼 그리고 밑에도 예시잖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결론이 뭐예요? SNS 확산됐다. 사람들 사이 상호작용 활발했다. 그 확산이라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당신 과제예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은 지금 2번까지 다 써왔거든요. 볼게요. 이 2번이 연우 씨가 글 쓰는 거랑 정말 많이 비슷해요. 여태까지 글 써왔던 거랑. 제가 나 인하대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웬 고대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시문을 가지고 온 게 이 정도 수준이 처리가 안 되면 인하대는 더 우왕좌왕해서 그래요. 볼게요. 자, 우선 이 친구가 1은 배심원 이론과 시민민주주의 모두 대중이 가진 편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대요. 그렇게 주장했어. 그쵸?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문항 1에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배심원 이론이 이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됐어요. 전문가에 꽂혔다는 게 연우 씨랑 비슷한 부분 1번 여기 전문가에 꽂혔어. 지식이 대중의 판단력을 보완할 수 있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순기능을 하면 그쵸.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전문가의 순기능을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전문가더라도 문제 일으킬 수 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밑에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가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따지면은 답하기 되게 곤란해요. 그럴 순 있지. 근데 너도 대학을 못 갈 수 있어. 99% 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얘가 지금 1200자 써야 돼. 근데 300자를 였다가 박았어요, 이 친구는. 1번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전문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메인 주장은 네, 요 학생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앞에 글에서? 음, 음. 그게 메인이 아니었는데 그 적용의 문제를 다루었었죠. 어쨌든 그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거는 알고 계시겠죠.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볼 거예요. 이제 본인 글은 아니니까 첨삭하라고 드리긴 해도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를 보세요. 이제 멀리서 볼 거예요. 이 글을 조금. 자, 먼저 이번에 SNS는 1에서 소개된 연우 씨랑 똑같은 문제예요. 소개된 시민 민주주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긍부정을 몰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에요. 논리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죠. 2번하고 3번을. 그 연우 씨도 뭐 문항 좀 잘못 읽었어요 했잖아요. 이 친구도 보시면 논리를 활용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입장인지만 볼게요. 우리 긍부정만 보자 한번. SNS는 사람 많다 하고 이를 논리에 따르면 연우 씨랑 똑같은 방식 서술. 뭔지 몰라요. 이를 논리 되게 많았죠. 근데 하나로 퉁치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요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생각했잖아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일의 논리가 뭔지 지금 확정돼야 한대요. 뭔 얘긴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를 무엇에 따르면이라고까지 쓰셔야 돼요. 자, 이러한 특징이 뭐 활용이 된다면은 정당해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인 거죠. 한마디로 보시면 밑에도 보시면 개개인 편견이 극복이 될 거래요. 심의를 쓰면은. 근데 앞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편견 극복 안 된다고 했죠. 강화된다고 얘기했죠. 본인이. 이 학생이. 그러면 본인 주장을 지금 정면 반박한 셈이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의사의 다양성을 지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백반약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하면서 갑자기 SNS가 편견을 심화한대요. 보시면 그 다음에 비슷한 취향 가진 사람끼리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얘기하죠. 편견 초래한다, 편견 심화된다, 편견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연우 씨 글이 보통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여태까지 썼던 글이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서 긍정했어. 근데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정했어. 이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알기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죠.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하나로 수렴을 시켜야 돼요. 둘 다 보여주시면 안 되고. 자, 한편 큐레이터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를 볼게요. 이를 논리에 따르면 이것도 되게 연우 씨랑 엄청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를 논리에 따르면 있죠. 그러면 SNS랑 큐레이터를 설명을 했잖아요. 해야 됐잖아요. 그럼 큐레이터한테도 똑같이 이를 논리에 따르면이라고 써줘야 글이 깔끔하죠. 근데 큐레이터한테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그죠? 안 하다가 이제 뭐가 비슷한 거냐면 둘이 아차 하고 나서 뒤에서 막 써요. 이를 논리에 따르면 여기 나왔어 갑자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르 이런 거 나오고 이게 내용상으로 1 얘기거든요. 이것도 1 막 남발하고 있어요. 나 큰일 났어요. 이거 수정해야 돼요 하고. 그게 지금 좀 닮았어요. 그래서 구조 통일을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윗문단하고 밑에 문단이 똑같거든요. 전문가 너무 좋아요.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 전문가. 인큐레이터. 편견 바로잡고 의사결정 뭐 잘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큐레이터 또 까. 그러면 질문.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로 수렴돼야 안 돼요? 그쵸. 보세요. 큐레이터 역시 문제일 때. 그리고 완벽하게 극복 못한대. 어때요? 디스토피아예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것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마음은 이쪽에 있고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이제 가졌던 문제점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극복이 안 된 이유가 선택을 못해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연우 씨 글도 비슷해요. 자주 봤었어요. 지금 두 번째 볼게요. 입장을 수렴을 해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개요를 썼었잖아요. 이 개요는 입장이 수렴하는 개요였죠. 그러니까 긍부정 중에서 부정만 한쪽으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여기 배치를 해놨잖아요. 요러면 극복이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아까 학생이 쓴 것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이제 1번을 이도저도 아니게 쓰잖아요. 입장을. 그러면은 2번도 결론이 안 나와요. 읽고 나서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서 너 뭔 말하고 싶은데? 이런 소리가 나와요. 볼게요. 이제 오프라인보다 원활히 상용 설명할 수 있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첫 번째 문장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저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점검을 하시려면은 이 문단이 하나로 수렴을 해야 점검이 돼요. 그 기준이 돼요. 무슨 얘기 하는지가. 볼게요. 어,
몰랐던 사람들도 사귄대. 그리고 사교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온오프라인을 구분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굳이? 연결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확산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확산, 사람들끼리 상호작용 활발히 함.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번도 이거를 쓰잖아요. 여시가 비교급을 많이 써요. 항상. 온오프를 따지지 않았어요. 원활히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공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2번 볼게요. 자, 온오프에 꽂혔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이버 공간에서 또 쓰였죠. 보다 편하게. 공개적이기에 누구든 먼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 잠시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단어를 지금 바꿨어요. 내가 봤을 때 개방적인 거를 공개적으로 바꾼 것 같거든요. 맞죠? 근데 개방하고 공개는 조금 달라요. 그 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끼리끼리 성격을 갖는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놀 거야 이러고, 뭐 예를 들어 서울대야. 내가 서울대 사대에 나왔어. 그러면 서울대 사대끼리만 있어. 근데 이제 이게 기존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동창 모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 글은 뭐 얘기하냐면은 원할 경우 별도의 허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의 트위터나 페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개방적이라는 거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을, 상대방을. 너 들어와도 돼 라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너 서울대 안 나왔는데 괜찮아, 들어와서 놀아.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랑은 달라요. 보통 이제 이 폐쇄적인 성격이랑 이 폐쇄 때문에 공개로 쓰신 것 같은데, 폐쇄를 한 게 아니라 폐쇄적인 성격이에요. 남들하고 교류를 안 하는 성격인 거고, 멀리서 봤을 때 그 페이스북 옛날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를 볼 수는 있어요. 다들 밖에서 저기가 뭐 어느 대학고,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경영 쪽이다. 그러면 연대 경영 이렇게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 뭐 13학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그걸 볼 수 있어요. 공개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가입 신청을 하면은 너 대학 아직 못 왔잖아 하고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랑 안 공개의 여부가 아니에요. 단어 사용 바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 먼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 접근성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저 폐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화를 시도하면은 대화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 연대 아니잖아. 이러고 안 놀아준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걸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를 걸어도 안 받아준다고요. 여우 씨도 여우 씨가 싫어하는 사람이 연우야 나랑 사귀자 하면은 안 놀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성이 편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얘랑 안 어울려요. 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 윤통 씨 친구가 현실 친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어, 이쪽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소통을,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도합해서 소통 활발해졌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이제 소통 가능성을 비교했어요. 온라인이 더 좋아요. 라고, 그쵸? 근데 둘이 내가 왜 똑같다고 했는지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은 오프라인 좋아요. 했죠. 그러면 여기는 둘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 문단은. 그쵸? 첫 문단하고 이 문단하고 지금 충돌하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견 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친구랑 마찬가지로. 자, 큐레이터는 예술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시적이다. 자, 왜 웃으세요? 자,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마르셀 디샹이 지금 그의 작품 샘을 처음 선보였을 당시에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건 어떤 서술이냐면은 구체적인 예시가 전면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시가 전면에 나오면은 예시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예시를 일반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긴데?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볼게요. 그 뒷문장이랑 같이 이어볼게요. 예시가 먼저 나오면은 내가 이 예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추론해야 되거든요.
관심 못 받았다고? 불쌍하다는 얘기야? 아니면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뭐 셈이 문제야? 몰라요. 뒤에 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기성품을 뜻하는 레디메이드 장르의 첫 번째 작품으로서 기존의 미술 개념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냐면 그의 작품이겠죠. 이 장르의 작품이래요. 관심을 못 받았지만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볼게요. 의로서는 수단이잖아요.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은 기존 미술 개념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대요.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거는 도전장이래요. 그럼 여우 씨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도전장은 내밀 수 있어. 근데 승낙 여부는 몰라요. 그렇죠? 이 도전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뒤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뒷장 의견 나오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협회가 그거 예술품 아님이라고 했어요. 협회가 그 열심히 여기를 봤거든요. 이제 본질적인 특성을 못 만들어낸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셈이 뭐예요? 어떤 물건이에요? 네, 그냥 기성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었어요? 맞아요. 변기예요, 이거. 변기예요. 이거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의미로 좀 아셔야 되는데 변기가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야 변기 치워 한 거고 그거 예술 아니야 한 거고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예술인지를 결정하는 거. 왜냐면 뒷샹은 지금 변기 예술인데요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쪽은 협회는 그거 쓰레기임 그거 변기임 그거 외설적인 대상임 한 거잖아요. 그럼 충돌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품이라고 이름 붙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작품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게요. 보시면 지금 복제까지 됐대요. 그러면 작품 취급은 받은 거잖아요. 미술관에 모두 전시돼 있대요. 그럼 미술관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를 보시면 큐레이터가 이제 사람들이 이 소변기를 두고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때만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한마디로 인정을 받아야 예술품이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하고 두 번째 문단이죠,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을 보셨을 때 위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위 한번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세요. 안 되시면은 그러면 의미 부여한다. 이게 지금 첫 문장이죠. 위에 볼게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관심을 받았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의미 부여됐다는 얘기죠. 결국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를 예술품으로 수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래서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때만 작품이 된다.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관심을 못 받은 게 메인 주제가 아니고 셈이 메인 주제도 아니고 인정이 메인 주제예요. 이거 법 지문하고 똑같거든요. 방식이. 보시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 평가 기준이에요. 법도 기준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뭐를 범죄로 볼 건지, 뭐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물어내라고 할 건지 기준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왜 그런 의미를 지니지에 대해 설명해줄 누군가 기준이에요. 의미가 예술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잖아. 의미 부여한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할 건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누가 예술을 규정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큐레이터 볼게요. 그럼 이제 문장이 좀 특이해지거든요. 예술적으로 표현해준다. 이 서술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큐레이터가 예술가 작품을 예술로 만들었다. 표현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해준다. 좀 웃겨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이유가 틀렸어요. 따라서는 얘를 근거로 한 거잖아요. 요거까지는 이제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못 만드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맞아요. 인정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타인의 인정.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특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큐레이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큐레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큐레이터가 해석을 해줘서 지금 요게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요서술이. 아까 전문가 막 강조했잖아요. 그 앞에 친구가. 둘이 똑같다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큐레이터? 전문가. 오, 더 깊은 이해. 이게 아니에요. 큐레이터가 전문가는 맞아요. 그쵸? 근데 아까 뭔 얘기 있었어요? 전문가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쪽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요거를 다시 쓰게 할 거예요. 지금 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입장을 하나 고정을 못한 거. 그리고 고정을 못했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서술이 들어가 있는 거. 둘이 왜 똑같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좀 비슷하거든요. 쓰는 게 되게. 어쩌다가 그렇게 묶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입장을 고정을 하고 글을 다시 쓰실 거예요.